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나한수,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다. 우리 회사는 백화점이나 역 건물 내부 등의 일을 수주받아서 하는 규모 있는 회사로 연수입이 꽤 높은 편이다. 수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고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서 사장인 내가 직접 작업할 필요는 없지만 원래 현장 일을 좋아하는 난 늘 작업복 차림으로 출근해서 현장을 진두지휘한다. 일은 너무나도 바쁘지만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우리 부부에겐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외동딸이기도 해서 난 모두가 인정하는 딸바보다. 어느 날 초등학교 참관 수업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빠져나와 참석하기로 했다. 오전엔 현장에서 작업했고 오후엔 바로 학교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학부모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새의 여성이 말을 걸었다. 여성은 저돌적으로 나 이 학교 학부모의 회장으로 있는 정남이라고 해요. 아버님, 자제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나에게 질문했다. 학부모의 회장이 치맛바람으로 유명하다는 건 아내에게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나 하루 아빠입니다만 대답했더니 미간을 찌푸리면서 날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이 학교 잘 나가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 같은 서민도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날 더럽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러더니 그런 작업복을 입고 오다니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세요. 라고 하면서 그 여자는 날 억지로 쫓아내려고 했고 내가 저항하자 안 가면 애들한테 하루랑 놀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다. 난 화가 나면서도 딸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장미네 엄마구나. 누군지 바로 알았다. 장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깨달았다. 우리 회사엔 우리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장미라는 딸이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는 김성실이라는 이름의 성실하고 얌전한 사람이다. 그 무지막지한 여자의 남편이 내 부하였던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처럼 성실하고 과묵한 직원을 잃을 수는 없으니 이번 일은 일단 두고 보기로 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저번엔 제가 실례했습니다. 사과하면서 고급 간식을 내밀었다. 그 자리에 있던 김성실이 당신 멋대로 오면 어떡해? 돌아가! 버럭하며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 여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길래 사장님이신 걸 못 알아봤어요. 앞으로는 잘 지내봐요. 라면서 악수를 청했다. 난 그걸 거절하면서 작업복을 입고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아이를 소외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람하곤 잘 지낼 생각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차갑게 반응했다. 그러자 아니 왜요? 나 학부모의 회장이에요. 날 적으로 돌리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만약 이번 일로 우리 남편한테 무슨 불이익이라도 주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라며 격분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김성실이 그 여자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나고 김성실이 나에게 찾아와서 점심에 있었던 일을 사과했다. 그럼 막대먹은 아내와 함께 살다니 힘들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김성실이 사실 저 이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집에서도 신경질적으로 아이에게도 별것도 아닌 일로 야단을 치곤 한단다. 도시로 이사와서 좋은 학교에 입학시킨 것도 그 여자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김성실의 딸은 아기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억지로 이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도시에서 살게 되면서 예상대로 딸 건강은 더 안 좋아졌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학원에 보내는 호랑이 엄마. 친엄마를 겁내며 사는 아이를 보다 못해서 김성실은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그의 부모님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회사는 그만둘 생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여자가 아이를 포기할 것 같진 않았다. 양육권 다툼이 흙탕물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 난 김성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건 흥신소에 그 여자의 뒷조사를 의뢰하자는 제안이었다.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흠이 있다면 친권은 김성실에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흥신소에 의뢰하자 예상 밖의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건 무려 그 여자가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보고였다. 딸을 매일 학원에 보내고 자기는 학부모의 활동을 하며 알게 된 교육청 고위직과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고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김성실이 사직서를 들고 나에게 찾아왔다. 이혼이 결정되자마자 지방의 본가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성실은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사표를 내려고 했지만 난 그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본가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에 발령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퇴사하고 지방에서 재취업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 제안을 듣자마자 그는 울먹거리며 고맙습니다. 실은 정말 재취업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했어요. 라고 했다. 그런 그를 격려하며 발령일까지는 지금까지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해달라는 말을 건넸다. 발령이 정식으로 정해지고 그 이튿날 그 여자가 다시 회사로 쳐들어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을 지방으로 자천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정도 일로 이런 처분을 내리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여자는 다른 직원들도 있는 곳에서 소란을 피웠다.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진 피차 다 아는 건데 그만하시죠. 한마디 했더니 지방 같은 데로 이사 가면 딸 앞길이 막힐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발령 취소해요. 열을 내며 안 나가려고 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온 나는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다. 김성실 씨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지방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방치하고 바람 피우고 다닌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폭로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바람? 뭐요? 여자는 시치미를 뗐지만 그때 마침 현장에서 일하던 김성실이 돌아와서 여자에게 직접 이혼하겠다고 전했다. 흥신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사진과 함께 여자 앞에 들이밀자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하며 사죄했다. 그건 사고였어. 이제 두 번 다신 바람 안 피울 테니까 이혼만은. 울면서 매달리는 여자.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 발령도 이사도 전부 이미 정해진 일이니 이제 와서 반성하고 사죄해도 소용없었다. 김성실은 여자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무사히 이혼 절차도 마무리됐다. 그리고 예정대로 지방 발령을 받아 본가 근처로 이사 갔다.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딸의 건강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기침이 멈춰서 약도 필요 없어졌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무리하게 학원을 보내지도 않고 조부모님께 귀여움받으며 지내다 보니 친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매일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 문구적거리기만 하는 사이에 이혼이 결정되고 위자료까지 청구받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불륜남에게도 처자식이 있었고 김성실이 자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불륜이 들통났고 여자는 그쪽에서도 위자료를 청구받았다고 한다. 가족도 재산도 한 번에 날린 여자를 상대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고 부모님과 친척에게도 버림받아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한다. 딸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고 바람 피운 것도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김성실과 그의 딸이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 난 걱정 없다. 일 때문에 1년에 한 번 김성실이 있는 지방사무소를 방문하는데 그땐 술잔을 기울이며 김성실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길 고대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